고운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권 제36강 16번 시일천 옷감 옷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끊을 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시를 칼로 자를 때에 자를 곳을 무릎마디처럼 구부려서 그곳을 잘라내어 끊는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끊을 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의 칼도와 무릎마디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칼도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고 하여 나타내고, 또 그 밑에 무릎마디절을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끊을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끊을절은 시를 칼로 자를 때에 자를 곳을 무릎마디처럼 구부려서 그 부분을 잘라 이를 끊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절교가 있고 실이 끊어지듯이 거리가 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절도가 있고 세상 일이 얽힌 매듭을 끊어내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절세가 있고 다섯 글자나 일곱 글자로 끊는 한시의 글귀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절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끊을 절, 떨어질 절, 뛰어날 절, 글귀절입니다. 다음은 개통개입니다. 개통개는 실이 길게 끌려서 다른 실과 이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개통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끌려가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실사를 결합하여 개통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끌예를 글자의 머리에 변형하여 나타내고, 그 밑에 실사를 결합하여 개통개, 혈통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개통개는 실이 길게 끌려 다른 실에 이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어 잇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개연이 있고 실처럼 이어진 조직이나 혈통이 일개통, 또 혈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개통개, 혈통개, 이을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끊을 절은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칼도를 나타내어서 실을 칼로 자를 때에 무릎마디처럼 구부려서 그 구부러진 곳을 칼로 잘라내어 끊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끊을 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통개입니다. 개통개는 끌예는 실이 끌려와서 다른 실과 이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이을개의 뜻인데, 조직이나 혈통이 이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개통개, 혈통개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자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업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자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들자 변에 이을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아들자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개통개, 이을개를 결합하여 손자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손자손은 아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아들이나 딸이 손자, 손녀, 또 후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손자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손자손, 손녀손, 후손손입니다. 다음은 실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개의 실타래의 그림이 있습니다. 실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의 실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 둘을 나란히 결합하여 실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실사는 가느다란 실과 가느다란 실을 합하여 만든 질긴 실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면사가 있고 실처럼 이어진 이 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삭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실사, 줄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손자손은 아들자 변에 개통개, 이을개를 결합해서 아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아들이나 또 딸이 손자 또는 손녀라는 뜻이며, 또 손자와 손녀는 후손이라는 뜻에서 후손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손자손, 손녀손, 후손손입니다. 다음은 실사입니다. 실사는 이 실사를 두 개를 나란히 결합해서 가느다란 실과 실을 합하여 질긴 실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실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실사고 실처럼 이어진 줄이라는 뜻에서 줄사입니다. 다음은 줄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에서 옷감을 짤 때 시시를 담은 북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줄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배를 짤 때 날실과 시실이 교차된 것을 상행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를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줄여, 나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줄여는 날실과 시실이 교차된 것을 상행한 글자로, 배를 짤 때 시실을 담은 북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듯이 이를 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여탈이 있고 나여와 음이 같아서 이 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여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줄여, 나여입니다. 다음은 차례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버스를 타려고 차례로 줄을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차례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돌집업 밑에 줄여, 나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돌집업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안에 줄여, 나여를 결합하여 차례서, 실마리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차례서는 옛날에 집에서 길쌈을 할 때 북실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밀어주며 배를 차례차례 짜는 것을 나타내어 일 차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열이 있고 일이나 차례의 맨 처음이 이 실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곡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차례서, 실말이 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줄여, 나여는 배를 짤 때 날실과 시실이 교차된 것을 나타내어서 그 상형자를 고든선분으로 변형한 것이 해서의 나여, 줄여입니다. 다음은 창모는 이 글자의 모양이 매우 비슷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창모는 여기에 한 획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삐침이 하나 더 있으면 창모이고 없으면 줄여입니다. 다음은 차례서입니다. 차례서는 돌집업, 곧 집 안에서, 여기서 줄여는 옷감을 짤 때 왼손과 오른손으로 시시를 담은 북통을 차례차례 밀어주면서 차근차근 옷감을 짠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차례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물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그물망 안에 그를비 아닐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그물망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를비 아닐비를 결합하여 허물죄, 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허물죄는 법의 그물에 걸려들어 벌을 받아야 할 도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위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허물 또는 죄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죄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허물죄, 죄입니다. 다음은 하지 말라 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깃발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이 약간 변형하여 하지 말라 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지 말라 물은 펄럭이는 깃발을 상행한 글자로, 민방위 훈련 때 공습 경보를 울리고 붉은 깃발을 꽂아서
사람들에게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신호를 나타내어 행동을 금지하듯이 1. 하지 말라는 뜻이며 보기로 물경이 있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는 뜻이며 보기로 물론이 있고 깃발의 상형자이므로 부분 글자를 쓰이면 3. 깃발의 뜻이 됩니다. 훈과 음은 하지 말라물, 없을물, 아닐물, 깃발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허물죄는 그물망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안일비, 그를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법의 그물에 걸려들어 벌을 받아야 할 도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그런 그릇된 행위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안일비, 그를비를 결합하여서 죄, 허물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지 말라 물입니다. 하지 말라 물은 펄럭이는 깃발을 모양을 상형한 글자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깃발을 꽂아서 행동을 금지한다는 뜻에서 하지 말라 물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건건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사람이 목에 수건을 걸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수건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구분 한 획은 수건을 상형한 부분 글자이고 내리근 한 획은 그 수건을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수건을 상형한 부분 글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수건을 목에 건 것을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고 결합하여 수건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수건건은 수건을 사람이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1. 수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수건이 있고 수건처럼 천으로 만든 이 두건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두건이 있고 수건의 재료가 되는 3. 천 또는 옷감이라는 뜻이며 또 천으로 만든 옷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수건건, 두건건, 천건, 옷감건, 옷건입니다. 다음은 배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옷감에 주름살을 펴려고 방망이로 다듬이질하는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배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버지부 밑에 수건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매를 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아버지부를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천이나 옷감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을 결합하여 배포, 필육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배포는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매를 때리듯이 구겨진 천에 주름을 펴기 위하여 방망이로 두들겨 다듬이질하는 옷감이 1. 배 또는 필육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포목이 있고 옷감에 주름을 펴듯이 뜻을 2. 편다 또 베푼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가 있습니다. 이 배포의 장단음은 배포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단음이 되고 펼포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장음이 됩니다. 훈과 음은 배포, 필육포, 펼포, 베풀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건건은 이 부분은 수건을 상형한 글자이고 이 내리근 한 획은 그 수건을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수건건입니다. 다음은 배포, 필육포입니다. 이 한 획을 삐치고 가로근 이 획은 아버지부가 획줄임하여 그 뜻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매를 때리듯이 이 수건건은 천건입니다. 그래서 천이나 옷감에 주름살을 펴기 위하여 방망이로 다듬이질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배포, 필육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